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주요 지수 중 수익률 꼴찌를 기록한 국내 증시가 연초 들어 수익률 1, 2위를 기록하며 꼴찌들의 반란이 펼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의 선방에 대해 지난해 국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충격으로 인한 과매도와 반도체 충격 선반영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매력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SD 현대중공업 주가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동맹국 활용 발언으로 조선주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1,460원을 하회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보편 관세 부담 등의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면서 환율 하단이 지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을 끝으로 장기간 주가가 내리막을 걷던 에코프로비엠이 바닥을 다지며 반등에 나섰습니다. 주가는 올 들어 전날까지 20% 가까이 상승하며 올해 주가 회복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미주입니다. 이 단기간 상승에 따른 과열시키기로 잠시 숨 고르고 가준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코스닥 강하게 출발하면서 2,535포인트까지 터치하더니 마감 들어 이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2,515선에 맞췄습니다. 전자닉스 모두 쉬어가는 가운데 현대차의 급등이 눈에 띄었는데요. 현대차그룹이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이 그룹주까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출발부터 하락하면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마감 대비 저점 만회하는 모습 보이면서요. 717선에 맞췄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도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대부분이 부진한 가운데 알테오젠이 지지선을 지켜주면서 낙폭을 좀 줄여준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쉬어가는 섹터 속에서 한미 원자력 수출 협력이 체결되면서 원자력주가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뜨거웠던 한 주 속 쉬어가는 흐름 보여준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오늘도 로켓 배송 종목들도 속속히 포착해봐야겠죠. 저희는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보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오늘 방송은요.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나도투자연구소의 수석 전문가님이시죠. 현성찬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한창 뜨거웠던 이 한 주가 끝나고 벌써 네. 금요일이에요. 예. 이 뜨거웠던 이번 주를 마치고 좀 숨 고르는 모습 보여주기는 했지만 네. 반전 드라마를 써내고 있는 우리 시장인 것 같은데요. 네. 연초 들어서 이 수익률 1, 2위를 또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제가 또 접했습니다. 이 그래도 잠시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또 이 흐름 가져가면 좋을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이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분석이 기대가 됩니다. 이야기 네.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연초에 지금 좀 올랐는데 제가 뭐 제 방송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제 1월 시장이 제가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지금 뭐 상승을 하다가 지금 오늘은 이제 소폭 양시장다 이러는데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지금 박스권은 일단 요번에는 일단 뭐 한 2,400 요 이하가 내려오면 매수세가 유입이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600을 갖다가 단기간에 돌파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당분간 좀 이제 요런 그런 한 단계 좀 레벨업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근거는 일단 지금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20일이죠, 20일. 오늘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다른 날은 몰라도 적어도 취임식 날 20일은 내가 독재자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독재자. 이 뉴스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독재자가 되겠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뭐 이민 정책, 뭐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뭐 멕시코와의 그런 국경 문제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중에 또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좀 이제 가상화폐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또 무슨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시장이 약간 좀 숨고르기.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는 게 다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다다음 주 월요일. 그럼 다음 주 한 초반 정도에는 약간 숨고르기가 이어지다가 한 다음 주 후반, 목, 금 정도가 시장이 다시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 뭐 지금까지 되게 잘 맞아 들어왔는데 뭐 이번에도 계속 그럴지는 봐야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분위기가 나쁘진 않다. 제가 이제 뭐 계엄 상황이 나타났을 때도 그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하고 이런 주식시장의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되게 높은 수준에 있단 모르겠지만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을 거다. 그런 부분을 갖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의 취임식을 어쨌든 이제 근거로 해서 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이제 구정 연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도 말씀드린 게 연초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이제 올해 텐베거 주식이 나온다면 그 시작이 어디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구정 연휴일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네. 구정 연휴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텐베거는 제가 어쨌건 뭐 책도 써내고 그리고 강의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좀 연구를 많이 했는데 텐베거 종목들이 시작되는 게 그 해 초겠죠, 그렇죠? 그 해 갑자기 뭐 6월, 11월 그거는 시장이 한창 뜨거울 때 나오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연초를 잘 봐야 되는데 그게 언제 나오느냐? 일반적으로는 구정 연휴 때 텐베거 종목이 나오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 해에 주도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주식시장에서 마음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오히려 그때가 좀 신경을 좀 집중할 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뭐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고 했는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음 주 초중반 지나고 다음 주 목금 정도 되면은 이제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다시 좀 시장이 상승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가상화폐 쪽이 좀 좋겠죠. 그러면은 주식 쪽에서도 당연히 이제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그런 쪽이 다시 또 숨고르기를 마치고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뭐 아시다시피 제가 뭐 시장이 뭐 앞으로 빠질 거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러면 주식을 팔면 언제 사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정확히 다 맞았어요. 그렇죠? 정확히. 뭐 이때 팔고 그리고 이제 추석 때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석 때 반등이 나오고 뭐 이런 거를 제가 다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니, 저 사람은 저걸 어떻게 할까라고 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경험이에요, 경험. 제가 보기에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경험이 제가 한 25년 동안 경험을 갖다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이즈가 그 탑 증권사에서 한 뭐 오랫동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객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IMF도 지나고 금융위기도 지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국내 시장의 사실 뭐 작년의 약세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코스피가 하락했다고 해도 9% 빠졌잖아요. 코스닥이 20% 빠지고. 진짜 라떼는 옛날에는 한번 빠지면 한 해 막 30%, 40%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10% 빠진 거는 별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업종별로는 그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시장이 급락이 나온다면 기회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대응을 해야 된다. 제가 또 그런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렇게 진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뛰는 그런 순간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어떤 주식을 내가 투자하면 좀 이렇게 임팩트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잘 맞춰줬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쨌건 그렇게 오랫동안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일선에서 있으면서 많은 우리나라의 부자들을 진짜 접했겠죠.
그런데 그 상위 0.1% 혹은 0.01%의 자산가들은 당연히 중대형주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작은 주식은 하면은 대주주로 엮이기 쉽기 때문에 중대형주로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뭐 중대형주에서 주식이 수익이 나느냐? 예, 잘 나죠. 잘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방송에서 지금 인사를 드린 지가 지금 5개월 됐는데 5개월 동안에 제가 참 진짜 운도 없지.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가 2,900 근처였어요. 그러니까 증시 고점 근처. 근데 2,900에서 2,400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들이 보면은 100% 이상도 있고 대부분 다 좋았죠. 그렇죠? 네. 그러고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1조 이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주식 투자의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죠. 그렇죠? 혹시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방송에서 이제 못 만날 수도 있겠지만 못 만났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저 사람 그래도 말을 듣고 그래도 한 1조 이상 되는 기업은 그래도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좀 마음 편하게 제 방송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멀게는 말고 가장 뭐 가깝게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린 뭐 한올 바이오파마도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그냥 계속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크래프톤도 그리고 방송에서 여기 말씀드리고 요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크래프톤 게임주 탑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 1조 4천억인데 시가총액이 14조예요. PER이 10배 조금 넘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안 살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계속 오르는 거죠. 이렇게 중대형주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제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어떻게 주식을 공부를 하느냐 그런 방법을 배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외에도 지나고 보면 참 제 방송에서 진짜 좋은 기회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넥스원 제가 말씀드릴 때 이때 가격이 제가 17만 원을 딱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그런데 17만 원이 바닥일 것 같다 그랬는데 17만 원 바닥 딱 찍고 한 2달 만에 60%가 올랐습니다. 근데 뭐 그 외에도 뭐 그런 경우 많아요. 그렇죠? 재밌는 게 예, 뭐 일단 이런 건 딱 보여드렸으니까 재밌는 게 우리 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테크윙. 테크윙을 제가 거의 뭐 4주 연속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타이밍을 잡아드렸어요. 근데 테크윙이 아마 저와 함께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수익 많이 보셨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제가 타이밍 잡아드리면은 한 2, 3일 뒤면은 10%가 바로바로 올랐거든요. 그게 타이밍이 4번 나왔죠. 근데 어느새 지금 가격이 보니까 5만 원을 갖다가 안착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꽤 올랐습니다. 네. 한 4, 50% 이상 수익이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대형주만 해도 우리가 수익을 내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서 뭐 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중대형주도 힘 못 쓰는 거 아니냐? 아니죠. 그렇죠? 작년에 시장이 10% 하락했을 때도 방산주 몇 배 오르고 그리고 알테오젠 9배 오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계속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됩니까? 그런 거에 너무 불안하게 주식 투자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언제, when보다는 where.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게 결국은 주식 투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보시면 뭐 일주일 동안에 70포인트가 하락을 해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다 성과가 좋은 거는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거는 신고가 나온 거를 갖다가 그때 막 사는 게 아니고 그게 눌림목이 왔을 때 최대한 좀 이렇게 기다리다가 제가 보는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렇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성과가 좋은 거겠죠. 그리고 대형주를 갖다가 이제 남들이 막 공포에 팔 때 그때 바닥을 잡고 그런 거.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냥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저만의 투자 원칙이 있는 거겠죠. 한 25년을 했는데 한 10년쯤 지났을 때 제가 처음 10년 동안은 차트 기법이 없을까? 그래서 막 그거 찾았어요. 막. 저도 막 여러분들처럼 막 볼린저 밴드 보고 일목균형표 보면은 와, 이런 게 있었어. 그러고 막 너무 신기해하고 그러고 막 했었는데 10년 동안 헤매면서 결국은 돈은 못 벌었습니다. 네. 벌어봤자 1년에 5%, 10% 그렇더라고요. 1년 동안에 제가 그렇게 주식을 열심히 했는데 진짜 10% 벌려고 이거 했느냐. 차라리 그냥 회사 일이나 열심히 할 걸. 그랬는데 한 10년 지나고부터 투자 원칙이라는 거를 갖다가 저도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 투자 원칙은 아시다시피
누구나 다 궁금해하는 부분이니까 합리적 주식 투자를 갖다가 하는 분들은 항상 하나 합리적인 의심들.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그렇게 뛰어난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좋은 주식을 갖다가 막 계좌에 막 5배, 막 10배. 오늘 보니까 뉴스에 엔비디아로 뭐 300배 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저 사람은 왜 그런 주식을 고를 수 있고 나는 못 고를까? 그게 저 사람이 그런 능력을 타고난 건 아니란 말이죠. 그 텐베거가 나오는 그런 주식들의 공통점, 그걸 갖다가 한 10년 동안 자료를 갖다가 다 수집을 해서 그거를 분석을 하고 공통점을 찾고 아닌 거는 거르고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게 텐베거 공식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 네. 이제 슬슬 나옵니다. 리포트들이. 네. 그리고 이제 급락하는 주식의 터닝 포인트를 찾는 거. 네. 낙주매매 기법. 이런 내용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저는 오랫동안 10년 이상 자료를 갖다가 다 백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안 들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기법이 몇 개가 되다 보니까 작은 주식은 할 필요가 없고 작은 주식은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보면은 리스크가 커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사이즈가 있는, 그러니까 시가총액 한 5천억 이상 되는 것만 해도 충분하더라. 네, 그래서 이렇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말씀드릴 때는 10만 원 이하였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텐베거 기법에 나온 게 5만 원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중대형주로 해가지고 한 2~3배가 짧은 시간에 수익이 나는 그런 주식을 고르는 법, 그런 시점을 고르는 법, 그런 부분들을 저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으실 거예요. 하이닉스는 뭐 글쎄요, 이거는 뭐 일화라 그럴까? 너무 타이밍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그리고 특이한 점은 주식을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매도 가격을 미리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때 15만 원에 사시고 20만 원에 파세요라고 이렇게 보면 딱 나오거든요. 이런 거 경험상으로 딱 보면. 네. 이때 이제 엔비디아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법을 갖다가 잘 배워두시면 미국 주식에도 이용이 가능하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과 함께 오늘 방송 꾸려보겠습니다. 숨 고르는 모습과 함께 우리 시장 다시 한번 다지고 갈 것 같다라는 코멘트 주셨는데요. 거기에 추가 상승까지 기대된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이렇게 항상 꼼꼼하게 짚어주고 계시죠. 숨 고르는 시점에서 또 어떻게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재료면 재료 그리고 차트면 차트까지 잘 짚어주시는 전문가님과 함께 이 기법들 활용하면서 탁월한 종목 선정 또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인사이트들 끝까지 얻어보고 싶으시다면요. 저희 상한가 로켓 배송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매일 상한가 기록하는 전문가님의 기법까지 또 함께 꼼꼼하게 가져가 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전문가님만의 노하우들이 USB에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기법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다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성찬 전문가님께서 오늘장에서 발굴하신 포착 종목들 함께 살펴볼 차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성찬의 방향타 포착주는요.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차, 크래프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안에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4개 종목들 요즘 다 좀 이슈들이 좀 핫하잖아요. 네. 이 이야기들도 너무 궁금한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의 마켓 이슈까지 또 가져와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야기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여러분들과 이제 방송에서 만나는 게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은 여러분들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와 함께 스터디 하시는 분들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또 이제 따로따로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초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게 하나가 이제 유한양행이었었고 근데 유한양행이 제가 말씀드리고 한 15%가 다음 날에 급등을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그리고 또 하나가 현대차였었어요. 현대차. 그래서 이제 현대차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처음에 그 환율 때문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고환율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뭐 엔비디아 뉴스 나오더니 오늘 장중에 7% 급등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현대차 일단 더 지금 봐서는 뭐 이 정도 한 24만 원 가더라도 크게 이상할 거 없을 것 같죠.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 시장이 그나마 지수가 선방한 것도 자동차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종목들은 좀 쉬어가고 이렇게 좀 틈새 종목들이 가는 좀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우리 그 어제 공략주였는데 제가 이거 그 당연히 이제 어제도 좀 하락을 했고 좀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새벽에 호재가 나오면서 아침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죠. 장중에 한 9%까지 상승을 했고 조금 아쉽습니다. 뭐 지금 봐서는 일단 뭐 22,000원 부근 요 언저리는 다시 시도를 갖다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로봇 쪽이 아무래도 이제 좀 테마를 갖다가 지금 이루고 있고 그래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크래프톤도 지금 상황이 이렇죠. 그렇죠? 상황이 이렇고. 요즘에 크래프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인데 시가총액이 14조예요. 해마다 지금 20%씩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식 그 가치 투자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장성이 안 좋으냐 그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인도 시장을 뚫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크래프톤도 앞으로 잘 봐야 될 것 같고 요거를 또 뚫으면은 새로운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이 부분보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 자 일단 우리가 시장이 조금 쉬어갈 때는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을.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 때 좋은 주식을 갖다 어떻게 고르고 좋은 주식을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이전의 영상을 갖다 좀 유튜브에 찾아보시는 수고를 갖다가 좀 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보유중 체크사항, 주식이 간단하죠, 그렇죠? 잘 사서 잘 보유하고 있다가 잘 팔면 되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해가지고 포트폴리오가 뭔지, 계좌관리법 뭔지 이거면 끝입니다. 주식 투자 간단하죠, 그렇죠? 그걸 다들 어렵게 얘기한단 말이죠. 간단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보유중 체크사항.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화면을 갖다가 캡처를 갖다 해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으실 것 같고 아시다시피 배당 중요하죠, 그렇죠? 배당 보유하고 있을 때 배당 수익률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배당 수익률, 다음에 배당락. 네, 내가 주식을 샀는데 배당이라는 게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살점을 좀 떼서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배당락에서 원래 빠져야지 정상인데 이걸 잘 배당을 갖다가 잘 연구를 하면 배당도 받고 주식도 안 빠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제가 연말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분기 배당인지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실 필요 있고 당연히 실적 체크 뭐 QOQ, YOY 뭐 전년 대비 동기 대비 해야 되고 지분 변화 이런 부분들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뒤에서 한번 보죠 그러면. 자, 호재하고 악재. 내가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뭐도 뉴스가 떴어요. 그게 호재야, 악재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렇죠? 한번 보죠. 가장 기본적으로 호재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특별한 그런 뉴스 때문에 특별한 기대감으로 오른다 그러면 뭐예요?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팔아라. 오징어 게임 관련주 언제 팔아야 되는 거죠? 오징어 게임 시작할 때. 이거 해마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항상 나오잖아요. 항상. 뭐 무슨 뭐 되게 유명한 그런 시리즈가 어디서 방영한다 그러면 그 전에 오르다가 정작 시작할 때 파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계시면 되시고 다음에 경영자, 대주주, 특히 이제 경영자가 중요하겠죠. 옛날에 뭐 코로나 때 정의선 회장이 갑자기 현대차 주식을 갖다 바닥에 사가지고 몇백억 챙겼다.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이거 뒤에 보면 이 반대는 악재죠. 네. 코스닥은 주로 이제 악재가 많이 나옵니다. 자, 자사주 매입.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큼은 아니죠. 다음에 액면 분할, 액면 병합. 액면 병합은 주가 관리를 용이하게 하죠. 왜? 주식이 갑자기 몇 분의 1을 확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주가 관리가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용이의 주가 관리를 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네. 다음에 분할은 저렴해 보인다. 갑자기 10만 원짜리가 2만 원짜리로 바뀌었다. 그러면 나도 한번 사볼 만하네. 그러면서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주식이 좀 수급이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라는 거죠. 다음에 정부 정책,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가방 그리고 뭐 디지털 대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 정책 뭐 그런 거 나오면은 오르는 거 그런 거. 네.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 확대 이거는 잘 봐야 돼요. 설비 투자 확대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사이클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설비 투자를 한다 그러면 별로 좋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성장 산업인데 진짜 공장이 모자라 가지고 설비를 확대한다. 그러면 이거는 대단히 호재죠, 그렇죠? 다음에 신성장 동력 이것도 잘 봐야 되죠. 이게 진짜 회사가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곁다리로 껴서 가려고 하는 건지 잘 봐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업황이 대폭 개선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만 고려하시면 돼요. P가 증가하느냐 혹은 Q가 증가하느냐. 즉 가격이 증가하느냐 아니면은 매출이 증가하느냐. 두 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양식품이에요. 불닭볶음면이 전세로 잘 팔린대. 그러고 보니까 가격도 막 올라. 시중에서 파는 건데 갑자기 보니까 뭐 가격도 오르고 뭐 무엇보다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국내에서 팔다가 세계로 늘어나니까. 오늘 보니까 뉴스에 또 나오잖아요. 경동나비엔. 국내에서 팔다가 이제는 수출주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환율, 경기, 수출, 유행 등 그런 대외 여건이 대폭 개선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뉴스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악재. 악재는 이제 앞에 거 약간 반대의 문제예요. 자, 생존의 문제. 이제 지금 2월, 3월 되면 우리 또 뭐 있죠? 이런 거 이제 문제가 되죠,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 종목 지정, 상장 폐지,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이런 거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하나 잘못되면은 계좌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작은 주식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인류가 되고 싶으면은 인류 주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잡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하지 마시고 그리고 좋은 주식, 내가 진짜로 저와 함께 공부해서 좋은 주식을 갖다가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여러분들이 평생 주식 투자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주식으로 저하고 함께 공부하시면은 이런 쪽은 사실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이런 내용들, 조건이 뭔지 뒤에서 한번 봐드릴게요. 자, 최대 주주, 경영자 매도. 자, 우리 뭐 이런 내용들은 코스닥에 많이 나오죠, 그렇죠? 주가가 고점이고 되게 좋은데 갑자기 대표가 주식을 갖다가 확 팔았다. 이런 주식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로만 해도 대충 한 10개 회사 나옵니다. 네. 대부분 다 지나보면 고점이죠, 그렇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이게 좀 약간 벗어났던 게 알테오젠이죠,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회사가 대형주로 갈수록 그런 리스크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뭐 가치 희석, 유상증자, 전환사채 이런 부분 아셔야 되시고. 그리고 이제 요 부분들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봐드릴게요. 고점 리스크 관리. 예를 들어서 뭐 중소형주, 소형주예요. 소형주인데 갑자기 급등하다가 투자 경고 나온다. 그러면 갑자기 꺾이죠, 그렇죠? 그런 것도 악재죠. 그리고 이제 공매도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이제 신용 융자 잔고 이런 거에 급격한 증가 이런 거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작은 주식들은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렇죠? 경영 환경의 급격한 악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급격히 악화되는 거는 드물죠, 그렇죠?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요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호재의 반대로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요것도 반대로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특히 이제 2월, 3월에 중요하죠. 코스닥 관리 종목 지정 사유. 자, 매출액 30억 미만, 뭐 이거는 뭐 거의 드물고, 사업 손실 자본의 50% 초과.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게 계속 보니까 적자가 계속 누적이 돼 있더라 해마다. 그러면 일단 이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4년 연속 영업 손실이다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여기에 걸리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자본 잠식률 50%.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시고 증자와 감자 이 부분들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가 그냥 단칼에 정리해 드리면은 간단하죠. 유상증자 파란색은 악재. 무상감자, 악재, 무상증자, 검정색은 호재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유상증자 뭡니까? 주주들에게 저 돈 좀 주세요라는 거죠, 회사가. 아니 배당은 못 줄만정 회사가 나한테 돈을 달래. 당연히 악재죠, 그렇죠? 유상증자, 악재. 자, 무상감자는 왜 악재일까요? 돈도 안 주는데 내 돈을 줄인데 당연히 악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파란색은 악재, 검정색은 일반적으로 호재. 주식 투자에서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 좀 일반적으로 한 7, 80% 정도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좀 스피디하게 빠르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사례를 갖다가 찾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며칠을 해도 모자른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께 되게 시간상 되게 좀 빨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등이 끝난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추가 반등의 여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고용지표와 다음 주 미국 CPI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따른 국제금리 동향 함께 또 바라보셔야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항상 이렇게 중대형 우량주로 엄청난 상승률 보여주고 계신데요. 정확한 눌림목에서 또 공략 잘 해주시기 때문에 이번 알테오젠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 좋은 상승률 함께 가져가 볼 수 있었죠.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중대형 우량주들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기법 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전문가님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아까 이 포착주 종목 정확한 눌림목에서 잘 잡아주셨는데 이런 기법 함께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네. 설명 함께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그 한 10년 정도 제가 이제 한 22년, 25년 동안에 한 처음에 10년 정도는 제가 이제 차트를 찾아서 이제 막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차트의 맹점이 뭐냐면 그런 부분이에요. 차트는 기본적으로 주식이 좋을 때는 그 주식이 좋을 때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작년에 방산주예요. 그러면은 모든 매수 신호가 차트에서 다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2차 전지를 갖다가 만약에 그 차트를 갖다가 적용을 하면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차트로 종목을 찾는 게 아니고 종목을 먼저 고르고 그 뒤에 차트를 갖다가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차트를 보니까 살짜리가 맞나? 그래서 차트는 맨 처음이 아니고 마지막에 확인용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잘 기억하셔야지 주식 투자에서 큰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추격 매수를 갖다가 이렇게 차트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가는 차트를 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가는 차트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막 추격 매수를 갖다가 하면 어떻습니까? 잘 가면 모르겠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만약에 꺾이게 되면 이게 따라 샀기 때문에 비싸게 사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손절할 때 손절 그 손실률이 되게 크죠. 이런 거 한 몇 번 지나고 나면 1년 아무리 내가 뭐 다른 돈을 갖다가 벌어도 결국은 주식에서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추격 매수가 아니라면 주식은 원래 아시다시피 항상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런 시점을 갖다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그 공부를 갖다가 한 게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본 게 낙주매매에서 이렇게 터닝 포인트들이에요. 자, 일단 뭐 이런 부분들 일단 뭐 바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더 하락하는 것도 있어요. 최근의 사례를 갖다가 보면 리가켄바이오가 실제로 저하고 스터디 그 함께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그런 투자처였었는데 보시면 낙주매매의 기본은 안 좋은 주식이 아니에요. 좋은 주식이 갑자기 급락할 때입니다. 좋은 주식이 리가켄바이오가 제가 이제 바이오텍에서 내용을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제일 적고 그런 주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이제 14만 원에서 9만 원까지 폭락을 했단 말이죠. 자, 이제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요때 이제 뭐 10만 5천 원, 10만 원, 9만 5천 원 그렇게 이제 매수를 갖다 했죠. 회사가 안 좋은 회사라 그러면은 이걸 갖다 그렇게 사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가 돼 있었으니까 이제 이런 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8%,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왔을 때 15%. 자, 두 번 함을 해가지고 한 23% 정도의 수익이 한 달 만에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낙주매매고요. 이제 보시면 그 이제 기법 자료의 15강에 낙주매매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기법 자료 잠깐만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럼요. 네. 이렇게 정확한 눌림목에서 공략해보는 낙주매매 기법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는데요. 이 좋은 종목이 급락했을 때 정확한 눌림목에서 공략해서 이 중대형 우량주를 좀 가져가 볼 수 있었습니다. 차트 공부를 하면서 정확한 눌림목도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 USB 무료로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촘촘하게 공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낙주매매에 대해서 이어서 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낙주매매 이야기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자, 일단 그 해당 기법 자료를 여러분들이 받아보게 되시면 15강에 낙주매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기법 자료를 갖다 캡처한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시고, 자, 이제 HLB가 작년에 갑자기 이제 그 추세를 갖다가 7년 동안의 추세를 갖다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갖다 보였는데, 그리고 주가가 이제 조정을 보이다가 갑자기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낙주매매는 애매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주식을 잘 보다가 이게 급락할 때 사는 거예요. 당연히 조건에는 좋은 주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이런 주식이 투매를 갖다가 받고 나서 주식이 되게 급하게 오르는 경우가 많죠.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다가 사실 이 시기가 한 일주일도 안 되는 한 2, 3일 정도에 60만 원에서 90만 원이면 50%죠, 그렇죠? 그리고 50만 원에서 70만 원이면 한 40%. 이게 되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나는 되게 탄력적인 그런 그 방법이에요. 네. 특히 이제 뭐 중형주로 간다 그러면은 네오셈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초에 그 인공지능으로 되게 이제 각광받던 주식이었었죠. 이것도 이제 그 15,000원까지 한 두세 배 올랐다가 한 9,000원까지 폭락하고 그리고 한 달 만에 다시 17,00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배가 한 석 달 만에 수익이 났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낙주매매고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께 하이닉스로 제가 2번 타이밍을 잡아드렸고 미국 주식도 낙주매매가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낙주매매 말씀드렸고 이후에 또 다른 기법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애매하게 하락하는 종목들 급락할 때 만나보는 낙주매매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요, 기법 자료 만나보시면서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이어서는요, 전문가님께서 텐베거 기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텐베거 공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가 많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네. 이야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자, 텐베거 공식도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냥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의구심이죠. 자, 대세 상승하는 주식을 갖다가 상승 초입에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민을 갖다가 많이 했고요. 가장 첫 번째 고민은 이제 그런 주식들의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런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통점을 갖다가 쭉 찾아보면 거기서 이제 무언가 공통되는 부분들이 나왔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성공하는 사례들은 그거를 좀 유형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그 좀 실패율이 좀 높은 것 같은 경우에는 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투자 원칙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제가 보기에 텐베거 그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이 부분이었어요. HLB를 제가 작년 초에 저와 함께 스터디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좀 되게 좋은 수익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좋은 수익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3, 4만 원대에서 13만 원까지가 불과 한 4개월 만에 한 4배가 오른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텐베거 기법에 처음 나왔을 때는 공통점이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이 시기 9만 원에서 10만 원 가고 이때 아마 이제 그 HLB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텐베거 공식을 갖다가 기법을 배우신 분들은 언제냐면 이때예요. 이때가 3만 원에서 4만 원 돌파할 때네요. 이때 보시면은 기관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급격히 유입되고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거래가 급증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종목을 보시면은 이스페타시스가 작년 그리고 이제 재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한 10배 이상 올랐어요. 이스페타시스가. 지금은 되게 안 좋지만 5천 원 정도에서 이제 5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이스페타시스는 언제 나왔냐 하면 2번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 이제 알테오젠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가 그냥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혹시 그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차트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미국의 그 하이먼 미스키라는 그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런 그 얘기를 갖다 이런 논리를 그러니까 자산 가격에 주식 시장에 주식의 어떤 버블이 이제 꺼지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이제 그 이 경제학자의 이 부분을 주목을 했어요. 자산 가격이
이륙하는 시점.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이것만 알 수 있다면 진짜로 정말 대박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 경제학자는 기관 투자자가 급속히 유입되는 시점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나라는 더 장점이 있죠. 왜?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외국인 기관 투자자 그리고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 두 개가 중복되고 그리고 어쨌건 거래량이 급증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이제 물론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텐베거가 나온다 그러면 누구나 다 주식으로 재벌이 되겠지만 여기서 제가 물론 이제 거기서 더 좀 많이 들어갑니다. 원래 이 강의는 한 25개 정도의 그런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 내용을 보시면 이제 수급도 있고요. 당연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기관 투자자의 유입을 갖다가 급속한 유입을 첫 번째로 잡았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거래량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 분석. 기업이 당연히 이렇게 텐베거가 될 정도로 좋아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다른 뭐 현금 흐름이나 그런 부분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도 되게 중요해요. 기술적 분석도. 제가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그 차트 비법 그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공통점들을 충족하고 그 중에 이제 좀 뺄 거 빼고 했을 때 결국 이런 시점들을 고를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제 방송을 갖다가 보시면서 저하고 함께 이런 종목들을 많이 접하게 되실 거예요. 이제 제가 저는 뭐 누구보다 왜냐하면 텐베거 이거에 대해서 뭐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더 자신 있게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아마 좋은 기회들을 많이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결국은 꾸준함인데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오늘 텐베거 종목이 가능한 뭐가 있지? 그런 거 갖다가 공부를 저하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올해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점은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겠죠.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는 점. 이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말이니까 이렇게 기법 자료를 갖다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특히 이제 챕터 3하고 챕터 4 같은 경우에는 수급 비법 자료하고 실전 차트 비법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에 꼭 보시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1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그런 원칙들 이런 부분들 꼭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낙주매매 기법에 이어서요. 전문가님만의 텐베거를 찾는 공식까지 함께 배워봤습니다. 하단 참고하시면서요. 이러한 전문가님만의 노하우들이 담긴 기법 자료들 함께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차트를 공부하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정확한 눌림목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이어서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될 차례가 됐습니다. 숨고르기 하는 모습 보여주는 금요일 장이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또 포착해볼 만한 종목들은 또 속속히 보였죠.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포착될지 화면을 통해서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는요. 로봇 관련주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연초부터 삼성전자의 관심 속에서 로봇주들이 빨간불 켜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쉬어가는 시장 속에서도 연일 또 강세를 모습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 속에서 어떤 종목을 포착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자, 일단 오늘 종목을 갖다 보시면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이 기존에 얘기하던 거하고 오늘 되게 다르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존에는 주가가 이제 많이 내려간 거를 갖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런 시점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좋은 성과를 갖다가 거두고 이제 뭐 그랬었는데 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많이 올랐단 말이죠. 왜 갑자기 저 사람이 저런 걸 얘기할까라고 이제 하실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제가 좀 보는 부분 이거예요. 이제 시장이 일단 올해 국내 증시가 텐베거 종목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자, 삼성이 만들어갈 휴머노이드 도대체 어떤 모습일지 이게 궁금하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뭐 테슬라가 만든 뭐 로봇 그리고 이제 뭐 어디가 만든 로봇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 기술의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과 다르게 가장 사실 뭐 스티브 잡스가 삼성을 갖다가 이렇게 라이벌처럼 경쟁 이렇게 한 그 이유가 기술의 삼성이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를 통해서 삼성그룹을 통해서 SDI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모든 그런 그 IT 종합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두산 로보틱스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매출은 지금은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 되게 미약합니다.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가 뭐 지분을 갖다 인수했다 그래도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죠. 그런데 어쨌건 그래도 삼성이 만들어갈 그런 휴머노이드가 어떤 모습일까라는 부분에서 이거는 이게 상단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한 4조가 넘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뭐 이제 과도한 고평가로 인해 가지고 이 종목은 다른 종목과 틀리게 제가 다른 종목은 손절을 별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종목은 좀 손절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를 갖다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종가가 23만 원인데 매수가는 일단 뭐 22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좀 붕 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2차 매수가가 21만 원.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가 고려아연이에요, 고려아연. 고려아연이 텐베거 종목에 나왔을 때, 야, 이게 설마 왜 나올까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 뒤로 해가지고 3배? 거의 한 뭐 4배, 5배가 순식간에 올랐죠? 놓쳤단 말이죠. 되게 아쉬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신고가를 만드는 주식을 잘 봐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를 갖다가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저하고 함께 공부하시면 더 도움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장에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짚어주셨지만 참 빠르게 변하는 시장이죠. 혼자 살펴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대응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의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찬의 방향타로는요, 주식 보유 시 주요 체크사항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낙주매매와 텐베거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짚어주셨습니다. 한 주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기간의 상승에 따른 과열시키기로 잠시 숨고르기 모습 보여줬던 우리 장이었는데요. 12월 주요 지표들을 앞두고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도 꼼꼼하게 체크해보셔야겠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시장 속에서 촘촘하게 대응 전략도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이 전문가님만의 기법 자료들까지 꼼꼼하게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오늘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